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에서만 71곳,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들 중에는 사유지도 많기 때문에 자칫 사라질 우려도 큰 상황이지만 결국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공원 지어달라는 주민 요구는 많은데 있는 공원 부지마저 사라질 수 있다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이 서울시 지역생활권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SOC 확충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확충됩니다. 신촌 박석회어가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거리 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지만 빈 점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들어서 종합 육아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강남 페스티벌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무대와 불꽃놀이, 퍼레이드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지역생활권 사업지로 확정되며 생활 SOC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이 최근 서울시 지역생활권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2026년까지 총 48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면목 지역 생활권은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 지역 맞춤형 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가정역 일대 복합 개발을 유도해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면목 유수지 내 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면목생활권 주변 지역에 입주하는 약 3,500세대의 주민들이 주차장 및 도서관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목 지역 생활권은 서울 동부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으로 향후 면목선 개통과 면목 복합행정타운 건립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는 면목 지역 생활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화 묵동과 신내 망우 지역 생활권에 대한 실행 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중화 묵동 지역 생활권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021년도에는 신내 망우 지역 생활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이루고자 합니다. 중랑구 내에서도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혀왔던 면목동 일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소통 부족과 정부 시설물 사용 등의 이유를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사업 강행을 시사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업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이 뜨거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사업 시기나 기간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저는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100여 회의 시민 논의를 거치면서 단일 프로젝트로 유례없는 긴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설계안을 포함해 모든 계획을 시민 속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와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재 단절 고립된 형태의 광장을 해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앞 도로를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이고 광장 면적을 지금보다 3.7배 늘리겠다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박 시장의 입장 변화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부지를 두고 공원화와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학원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학원을 알렸던 간판도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사용됐던 대형 컨테이너는 이미 치워졌고 수십 대의 차량들만 한쪽에 남았습니다. 이게 9월 5일날 여기인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아는 것도 나도 여기 아는 지가 얼마인지. 마포구 성산동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수강생들을 정리하고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원 측은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도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이 왔어요.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겠다. 계약 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학원의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부지에 청년 행복주택이 건립될 거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얼마 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연말과 올 5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그리고 마포구청 간 면담이 진행됐던 것. 해당 부지에 청년 행복주택 600호를 짓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기류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은 별론 것 같아. 공원은 여기 마포에 공원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응, 많은데 여기 공원 들어오면 뭐해, 그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공원, 청정숲 조성이 만에 하나라도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안 된다면 이거는 큰 불행한 일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지가 워낙 커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청년 행복주택을 짓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향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마포구와 먼저 논의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토종 OTT로 불리는 웨이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지상파가 OTT 경쟁에 뛰어든 건데요. 이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지역 방송의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방송과 지역 채널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전부 개정안 노력도 그 안에서도 과연 지역 방송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지역 미디어의 위기를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역 미디어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성을 갖춘 지역 미디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널로 나선 정북대학교 최용준 교수는 지역 방송의 핵심은 지역 뉴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지역민들 간의 대화할 수 소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 단체만 그러면서 지역의 구청, 시청 또는 정치 권력관이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역 언론, 지역 미디어에 있어서는 뉴스 부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 TV가 운영 중인 지역 채널의 경우 방송법상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이 금지돼 있는 상황. 이런 규제가 지역 채널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발만 풀어주고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해보지도 못하게 하고 지역방송 하라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있을지. 한편 지역 채널의 모호한 법적 정체성도 거론됐습니다. 지역방송특별법상 케이블 TV가 운영 중인 지역 채널은 지역 방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현재 통신사와 케이블 TV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채널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지역 방송의 정의에 SO 지역 채널 문제점이 좀 포함이 되어서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계신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같이 이제 SO의 지역 채널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성을 찾아야 하는 지역 방송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납품업자와 결탁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약 1억 원 가량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납품 견적서를 제출한 납품업자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물품 거래 내역을 꾸며 2016년부터 2년간 약 1억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구 예산을 빼돌린 전 현직 성북구청 공무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강동구 명일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 한 대가 서 있던 여성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성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북한산 원여봉 7부 능선 암릉지대를 등산 중이던 여성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여성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30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벽 일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상 45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대 앞 노점 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지어졌던 신촌 박스퀘어가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때 노점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며 마찰이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촌 기차역 인근에 자리한 신촌 박스퀘어. 공중화장실이 있었던 이곳에 대형 컨테이너몰이 들어섰습니다. 1년 전 서대문구가 이대암 노점을 정비하면서 대안으로 지은 공공임대 상가입니다. 한때 주변 상권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박스퀘어엔 노점 24곳이 입점해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쁜 자기가 마시고 하면 당신들 알아서 찾아오겠죠. 솔직히 신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이기가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찾아온단 말이야. 또 신촌 박스퀘어 2층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임대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부담 없는 임대료는 처음 장사에 나선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쉽게 도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구청에서 저희 이제 청년 창업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거다 보니까 월세 부담은 많이 없고요. 그런데도 저희 품목을 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공실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대암 노점 중 10여 개 점포가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일부 공간을 플리마켓 등 단기 사용자에게 제공한 상태지만 공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8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여기 입주한 청년 상인들이 청년 키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년이었고요. 한편 서대문구는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개발과 영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 지역에서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위례 신도시에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첫 번째 육아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새 장난감들이 선반 위에 빼곡하게 진열됐습니다. 여기저기 만져보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봅니다. 위례신도시의 문을 연 송파구의 세 번째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신도시라서 사실은 육아 지원 시설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역점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위례 지역을 특별히 생각하고 준비했었고요. 위례 프레차인에 그 유휴 공간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장난감 개수만 모두 700여 개.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청소기 장난감 등 6개의 놀이 영역별 장난감이 마련됐습니다. 연회비 10,000원에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합니다. 조금 놀고 버리고 안 놀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말 그대로 물건 안 사도 되고 그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죠. 특히 장난감 도서관 한편에는 열린 육아방이라는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에서 처음 조성됐습니다. 지역 1호 열린 육아방에서는 부모들 간 육아 정보 공유는 물론 과자집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조성된 놀이체험실에서도 다채로운 놀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어머님들이 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좀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좀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부피가 커 운반이 어려운 장난감도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여와 반납 방식 등 세부 운영 사항을 다듬어 오는 11월 선보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난해 변화된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인 강남 페스티벌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올해는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아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펼쳐집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공연단과 합창단, 뮤지컬 배우와 K-팝 아이돌 그룹이 한 무대에 섭니다. 200여 명의 출연자가 불꽃놀이와 함께 변화와 희망, 꿈과 사랑이 펼쳐지는 도시 강남을 미디어와 퍼포먼스로 그려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곳 강남을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강남 페스티벌 개막제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주민과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10개를 중심으로 4개 분야 35개 행사가 마련됩니다. 4개의 프로그램은 첫 선을 보입니다. 전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인 G컬처 페스타와 12개 외국인 공연단과 함께하는 K-팝 퍼레이드, 조선 왕릉에서 최초로 열리는 선정릉 야외 뮤지컬 성종 왕의 노래, 주민 150명이 참여하는 나도 오페라 스타입니다. 이 밖에 엑스원과 아스트로 등 정상급 스타들의 K-팝 콘서트, 청담 춤으로 날다와 도산공원 앞 패션쇼가 열립니다.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은 17번째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와 명장 셰프의 명품 음식 코너가 마련됩니다. 강남 페스티벌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 1등 도시에 손색 없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센세이션 2019 강남을 슬로건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강남 전역에서 펼쳐지는 강남 페스티벌.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더 강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탈을 쓰고 거리를 행진하는 노원 탈축제. 명실공히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음 달 4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탈축제 추진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원 탈축제는 다음 달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열립니다. 행사의 백미는 5일 개막식 후 열리는 탈 퍼레이드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63개 팀이 참여합니다. 필리핀과 러시아 등 해외팀도 참여 예정이어서 경연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23개 팀이 퍼레이드 경연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63개, 63개 팀이 경연에 참가를 합니다. 플래시몹도 빠뜨릴 수 없는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2,500명 대규모 인원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꼬집는 안무를 연출합니다.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이번 탈축제는 주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서로 돕고 하나가 돼서 미래로 가는 동력을 얻는 것, 나라 대표 축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지역 대표 축제이자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된 노원 탈축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지난 20일과 21일 경기 결과입니다. 20일에 열린 수유와 청구의 경기는 수유가 9대2로 청구를 이겼고 도곡과 도신의 경기는 도곡이 11대3으로 도신에 승리했습니다. 가동과 효재의 경기는 가동의 투수 유진우 선수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면서 효재를 10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백운과 화곡의 경기는 접전 끝에 백운이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21일 열린 갈산과 중대의 경기는 갈산이 5대3으로 승리했고 봉천과 방배의 경기는 봉천이 방배를 9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수와 사당의 경기는 전승을 기록 중인 이수가 13대1로 이겼고 역삼과 남정의 경기에서는 역삼이 10대0으로 이겼습니다. 고명과 인원의 경기에서는 고명이 인원을 12대4로 물리쳤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이번 주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셔야겠고 건강 관리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